자, 오늘은 ATM 한번 합시다. 다 돈 되는 겁니다. 다 돈 되는 거니까 제가 뭐가 또 돈이 되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테이블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야.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아웃라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거 배웠죠, 그죠? 그게 왜 돈 되는지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테이블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왜 돈 되는 건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왜 이게 이다지도 중요한 건지 닌겐한테. 그리고 이거는 닌겐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중요하다고요? 머신한테도 중요하다고. 둘 다 중요해요. 테이블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계속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이제 어댑티브 러닝 할 때 뭐 시스템 디자인하고 디벨로핑 하고 뭐 컨텐츠 제너레이팅 하고 뭐 블루프린트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했고 오메가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오메가 3 막 오메가 5. 저 요즘 피쉬 오메가 3 먹고 있습니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그거 오메가 3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하나 둘 셋. 그거 먹으면 좋다는데 4명. 홍 교수님 맞습니까? 오메가 3는 먹어도 저희 메디컬 엑스퍼트가 좋다 그러니까 잘 챙겨 먹읍시다. 나중에 우리 오메가 시계도 있잖아. 또 오메가 결국 오메가 이야기하는 거고 knowledge engineering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구조화해서 뽑을 건가 뭐 그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했었죠. 테이블은 어땠어요? 예, 그대로 갖고 와서 막다운으로 되어 있으면 우클릭해서 보면 우클릭해서 그 뽑아달라 그러면 그 테이블로 잘 정리해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HTML 코드로 자동적으로 막다운이 렌더링 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우리 마크업 링귀스트 할 때 배우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구나 거기까지는 이제 하고, 자, 요 그림 봐요. 우리 성준 쌤은 1937년도에 몇 살이었어? 존재론까지 나오냐? 아빠 속에 있었나? 아빠도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그죠? 몇 년생이지? 2000년생이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스 63년생일 때는 우리가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봐요. 내가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찾았어요? 2D에 있는 곳으로 갔죠. 2D에서 좌우해서 몇 번째 열, 그렇죠? 몇 번째 가로, 세로 찾죠. 그 속에 가면 어때요? 박스가 있죠. 박스를 열면 어때요? 또 사실은 2D처럼 1D처럼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떤 카드를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섹션이 있겠죠. 그 박스 안에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으로 나눠지겠죠. 상상을 해봐. 그럼 그 섹션 안에 카드가 그 섹션의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있겠죠. 그래서 그 카드를 열어봐. 카드를 열어보니까 또 2D네.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 중에 칼럼이 이렇게 나눠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2D를 계속해서 2D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그 엘리먼트를 다시 쪼개가지고 2디멘션으로 보내서 테이블처럼이나 보내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것을 또 테이블로 만들고 그 작업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은. 이렇게 모든 그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전산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러니까 구조도 결국에는 그 테이블에 몇 개 들어가면 그 테이블에 안에 있는 것도 테이블이고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고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왜? 이 시스템은 닌겐이 만든 거잖아. 문명은. 자연은 안 그래요. 자연은 이렇지 않아요. 자연은 이 구조로 안 돼 있는데 사람이 그 자연적인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작업밖에 안 됐던 거예요.
쪼개서 O와 열로 나누고 O와 열로 나눈 것을 다시 쪼개서 O와 열로 나눠서 어디다 적어놓고 그 적힌 거를 다시 쪼개고 O와 열로 나누는 작업이에요. 모든 자료의 구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근데 자연적인 거는 어때요? 그렇잖아요. 뇌 속에 저장되는 구조 있죠. 이거는 이렇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2D로 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머리나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돼야지 유용하죠. 유용해. 누구한테 유용해? 사람한테 유용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테이블로 싹 정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네. Not only machine, not only for human, but also for machine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프롬프트를 이렇게 온톨로지 모형을 테이블로 정리해 놓으니까 진짜 좋네.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휴식 시간에 진민쌤이 물어본 거 있잖아. 그렇게 된 것을 테이블로 어떻게 바꾸고 뭐 테이블로 가져오고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아웃라인을 했다 하더라도 테이블로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저장은 어떻게 하는 등 보내. 아웃라인 해놓으니까 좋은데 그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징 할 때 tabular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징 할 때 tabular representation. 왜 닌겐한테 좋으냐 하면 보니까 싹 정리된 느낌이거든. 파악할 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정보를 찾을 때 도움이 돼요. 누구한테? 닌겐한테. 보면 얘가 뭘 말하는지 얘가 뭘 말하는지 요 열을 뭘 하는지 눈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파악이 빨리 되잖아. 이걸 흐트려 놓으면 뭐가 이름이 어디에 있네, 뭐가 정리가 되네 찾으려면 난리가 부르스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해놔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싫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장학생 심사한다고 24명의 인터뷰를 검사를 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번호 안 매겨놓은 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놔야 될 거 아니야. 파일을 찾아라. 그거를 들어가서 다시 봐라. 어쩌라. 와,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다시 찾아가 파일 네임하고 넘버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지? 보니까 그 준 사람이 인터뷰 자료를 넘버링을 안 해놨네. 인지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정리해 놓을 거 어때요? 번호 딱 매겨서. 쉽죠? 4번. 그럼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 5번.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된다고요? 닌겐한테 굉장히 도움되고, 닌겐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차곡차곡 다른 사람 나오면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 다음 피어처가 생기면 어때요? 피어처 만들어서 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다른 쪽으로 연결시켜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시켜서 RDBMS 만들고, 그 작업.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이거는 또 뭐예요? 멀티 디멘셔널한 건데, 얘와 얘일 때 얘다, 얘와 얘일 때 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약간 이제 개념이 좀 이제 멀티 디멘셔널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인젝티브 릴레이션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컨텐전시 테이블 만들 때 이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는 작업이, 자 하고 또 봐요.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온톨로지 모형할 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두 개가 나방과 나비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누가 나방과 나비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보니까 어때요? 영어네, 읽어봐야 되냐, 뭐. 해주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지금? 이래 있다가, 수업 듣다가,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다가갑니다. 쫙 다가가면서 모니터 속으로 이제 읽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의도적인 행위예요. 막 읽으려 그런다고 막. 그때 뇌 속에서 팍팍 터지면서 막 앞으로 갑니다. 눈알 튀어나오고 막 난리가 브루스가 나요. 이거 문제 풀으라 그러면 굉장합니다. 또 앉아가지고 우리는 막 문항 만드는 사람이 문항 생성하는 거 풀라고 덤벼든다니까. 네, 내가 말할 거 이걸 테이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핵심과 요소가 정리가 잘 돼서 이런
야, moth의 wing은 뭐냐? to set이다. 그러면 같은 것과 다른 것들 비교도 잘 되고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걸 가지고 글을 쓸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사람이 했었어요. 사람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있죠. 생성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왔습니다. LLM이 왔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기계가 잘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 기계한테 뭘 줄 때 요걸 던져주지 말라고 이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이 정리된 것을 만들어서 얘를 던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얘를 던지면 얘만 가지고 있으면, 알맹이를 가지고 있으면 알맹이가 어떻게 돼서 테이블 형태로 딱 돼 있죠. 근데 기계가 굉장히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그거 매니플레이팅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는 그 다음 작업이라는 거예요. 알맹이 구조화되어 있는 알맹이를 전산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뭐 EGA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면 되겠죠. 뭐야? 나방하고 나비를 비교하는 테이블로 만들어줘.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테이블로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적혀가지고 주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거 뭐 해는 거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테이블로 만들면 되고, 이 테이블을 뽑아가지고 내가 갖고 정리해서 하는 거. 그리고 막다운을 해달라 하면 좋죠. 그죠? 막다운으로 해서 정리를 하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구글 다큐멘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트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막다운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깨져 보이죠? 그 누구 눈에 깨져 보인다 그랬어? 네 눈에 깨져 보인다고. 기계는 괜찮아요. 기계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게 막다운 포맷이구나. 다 알고 이해 잘하니까 괜찮아요. 아무튼 테이블은 휴먼과 머신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굉장히 뛰어난 툴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내 눈에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처럼 좋아 보이네 만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아까 했던 테이블로 정리하는 것 때요, 핵심과 요소가 정리가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서머리의 일종인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 한다는 얘기는 핵심을 뽑아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것을 기계한테 시키는 것을 오메가라 그런다고.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생성하시라고. 잘 정리된 아웃라인이나 테이블 형태를 주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생성을 해라 했을 때 온톨로지 모델 중심의 생성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한테 뭐 아무거나 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뭐 철학적인 사조를 감안을 해서 뭐 하나만 철학적인 사조를 테이블이나 아웃라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 그 네가 말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뭐야 도대체? 정리를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주면서 아무거나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만들어서 정리해서 넣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달리는데, 철학적인 사조를 넣으라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조 그 PDF 쭉 끌고 가다가 아무렇게나 또 집었다 때려 던지니까 비효율적이고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뭐가 나오니까 나오는갑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구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구조화해서 핵심만 정리해서 그건 사람이 보고 검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아, 여기만 충분히 들어갔어. 핵심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여러 번 생성해서 좋은 게 나올 때까지 iterative 하는 겁니다. Human in the loop, machine in the loop perspective 써서. 그게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의 철학입니다. 핵심이고. 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합니다. 근데 기계한테도 도움이 되잖아. 그리고 그 테이블 누가 만들었어요? 기계가 구조는 잡았잖아. 기계한테 구조 잡으라 그래. 사람이 하지마. 하루에 한글 테이블 좀 만들지 마. 제발 좀. 자, A, B, C 뭐 comparing 하는 거 있죠.
요거 임플리케이션을 좀 말씀드릴게요. 비교하라 그러면 자 봐요. A와 B를 비교하라 그러면요. 뭔 짓을 하냐면 얘가 뭐 봐. 내가 잘 봐요. 나방하고 나비하고 비교하라 그랬잖아. 어디 갔어? 김기희쌤.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가 나방하고 나비하고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무엇을 위주로? 여기 이 명령어를 쓸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를 잡아주는 것은 내가 나방하고 나비를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고급 지식이에요. 그 잡아주고 나서 이야기하는 건 할만해.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건가를 잡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GPT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를 잡는 게. 물론 스코프는 달라요. 내가 초등학교 학생한테 비교하는 것과 진짜 이게 뭐 생물학 전공하는 사람한테 비교해 달라는 거는 다르지. 그것도 조절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자동적으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피어처 엔지니어링 핵심은 피어처를 뭘로 할 건데라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떨어지면 얘를 못 잡습니다.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면 얘를 못 잡아요. 뭘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못 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 뭘 해야 되나요? 굉장히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 있죠. 코그니티브 로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GPT 가지고 제가 연습하는 게 뭐냐면 창의성 훈련하는 연습을 몇 번을 해요. 근데 남 창의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누구 창의 걱정해? 내 창의를 걱정하는 거야. 근데 왜냐면 창의가 뭘 자꾸 가르치려 그래. 니나 창의적이어라. 전 제 머리 걱정합니다. 제 퍼포먼스 걱정하고. 근데 제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뭘 가지고 내가 핵심적으로 비교를 해야 되고 글을 써야 되고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 할 때 얘네들이 계속 돌려보잖아요. 그럼 얘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중요해. 얘는 내가 줬잖아. 나방하고 나비는 누가 줬어? 내가 줬잖아. 그치? 뭘 가지고 해야 될 건가가 얘가 어떻게 알고 있지? 얘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걸 주고 나서 이거 쓰는 거는 쉽다니까. 사실 질문이 정해지고 나서 답 찾는 거잖아. 근데 뭘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잖아. 내가 지금 뭘 가지고 해야 될지를. 근데 그거를 찾는 게 창의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인사이트를 얻을 때가 많아요. GPT한테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 창의가 도움이 될 때, 훈련할 때 이거 작업을 피어처 뽑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knowledge engineering과 피어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잖아요.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강의할 때 좋아 안 좋아? 좋아. 뭐 이런 거 있어. 파워포인트 띄워 만드는 게 그냥 뭐 컷 앤 페이스트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테이블 하나 띄워놓고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울고 먹는데 이 나비랑 나방은 미슬랩쌤 그 페이퍼에서 나온 거예요. Knowledge Representation에서. 기계한테 시키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생각해봐. 강의 노트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거.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은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뭐 전문가가 여기 전문가의 입력 의존성 또 있습니다. 이게 뭘 garbage in, garbage out 계속 나오는 거예요. 보고 깊이를 결정하는 것도 어디야? 이거는 여기 내가 말하는 타겟 수준에서 이거는 너무 피어처는 다뤄서는 안 되는 전문가가 결정해야 돼. 기계는 그냥 가능한 아이디어들 중에서 이렇게 서제스트 해주고 최종 결정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subsumption, EJ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어요. 오늘 시간 되면 이것도 한번 합시다. 멀메이드도 한번 하는데 tabular representation 있죠. 결국에는 테이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아웃라인도 잘 생각해보면 테이블의 일종이에요. 트리도. 그쵸? 챕터 1, 챕터 2 해놓고 챕터 1의 내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트리의 일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트리의 일종이고. 자, 그래서 프롬프트를 몇 개 뽑았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테이블로 만들어줘. 어떤 테이블을 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anxiety와 anxiousness와 anxiety를 비교하는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줘. 다음에 이게 나 안 들어주니까 드래프트를 만들어주니까 혹은 내 자료를 주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만들어줘 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도움이 됩니다. 누구한테? 이건 누구한테 도움되는 거야? 닌겐한테 도움됩니다. 닌겐이 닌겐한테 잘 생각해봐. 뭐 비교하는 거 가르치고 뭐 강의 노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주저리 써놓으면 그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되잖아. 공부 잘하는 인간들은 뭐라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주저리 써놓은 거를 핵심만 딱 정리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 아니에요? 그것을 ex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고, 성준쌤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교수님이 주저리 넣었는데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나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는 시험 쳐야 되는데 내가 정리해 놓으면, 그리고 이걸 이 정도는 외웠다고 쳐준다고. 외우기도 쉽지, replicate 연습하기도 쉽지, 그치? 그래. 그러면서 뭐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 그래. 그거를 internal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게 더 중요해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이제 복습하기도 쉬워. 다시 또 읽는 게 아니라 줄 쳐놓고 핵심 뽑아서 해놨잖아. 그래서 이걸 덮어서 요것만 가려가지고 보고 요것만 없애놓고 보고 없다고 치고 내가 한번 써보고 확인하기도 쉽지. 효율적이지. 학습이 여기서 끝나. 학습이 여기서 끝난다니까. 다른 게 뭐 필요 있어. 핵심 정리해서 바깥에 만들어 놓은 동그라미 땡, 뭐 밑줄 쫙, 한샘샘 거는 비디오 한번 보여줄까? 알아? 한샘샘 돌아가셨다던데? 뭐 있는데 돼지 꼬리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튼 있습니다. 나중에 좀 찾아봐. 아빠한테 물어봐. 돼지 꼬리 뭐 밑줄 쫙 이런 거 물어봐. 꼭 물어봐라, 성준아, 엄마한테. 그럼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온톨로지컬한 거를 이렇게 익스트랙팅 하는 그 작업인 거예요. 중요한 거 표시하는 거. 그걸 다시 정리하는, 정리 안 해도 되게끔 거기에 이제 책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줄을 그으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계가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중요한 건지를 뽑아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알려주는 작업인 거예요.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이거를 이해를 할 때. 비교를 통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서 창조도 비교를 통해서 나와요. 뽑아주는 거 중요한데 automatically identified 되는 feature. 그래서 feature engineer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A, B를 비교해줘라. 그 다음 컨덴서스 테이블도 중요해요. 이제는 컨덴서스 테이블은요, 개념이 뭐냐면 내가 A와 B를 주고 그 사이를 채워넣기 하는 거예요. A가 뭐고 B는 뭐야. 근데 그 사이에 관계를 채워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habitat를 주고 animal을 준 다음에 그 사이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뭐 숫자가 분포가 될 건지를 채워넣는 거예요. 2D에서 요 두 가지의 것이 2D 테이블은 끝납니다. 이러면 아까는 뭐라고요? 내가 얘만 주고 얘를 잡으라 그런 거고, 이제는 뭐예요? 요 X가 뭐고 Y가 뭔지 디멘션을 주고 안에 있는 걸 채워 넣어 보아라는 거잖아요. 보통 2D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납니다. 멋지지? 근데 2D 테이블이 얼마나 결국에는 닌겐이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줄 쳐가지고 가는 거. 줄 쳐서 가는 거. 왜냐면 우리는 왜 그렇다 그랬어? 3D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D에 살고 있는 닌겐들이 2D로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그럼 구조가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어.
더 이상 되면 너무 복잡해서 상상이 안 돼. 9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온다고. 그치? 뭘 미분하면 9가 나올까? 있을 수 있어 없어? 상상 속에서는. 네 상상에서는 없는데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하지. 뭔가를 미분했는데 1이 나오고 1이 나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왜냐면 그 물리적인 것을 넘는 추상의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뭘 미분해야지 9가 나오지? 9를 미분하면 1은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 그 속을 다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거라고. 김상 교수님도 존경하고 진민쌤도 조금 존경하고 우리 마누라도 존경하고. 그거를 다룰 수 있어야 돼.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안 보여 하나 뭐 이러고 살면 그게 약간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라고. 안 보는 곳에서도 있는 것들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재밌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애니멀 베어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연습해 보세요.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속을 채워 주세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가 굉장히 잘 알아먹더라고. 두 개를 어소시에이션을 레프리젠테이션 하고 그 속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줘 하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before after 나오고. 뭐 outline component in hierarchical table 하면 여기 이제 hierarchical table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아웃라인 했었죠. 아웃라인을 테이블로 또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3차원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연습을 해서 algebra 아웃라인을 hierarchical table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뭐 algebra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가져야 되면 이렇게 가져도 되고. 그래 tree든 뭐든 간에 결국에는 테이블 형태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잘나가지고 레벨 2에서 잘나가지고 요것만 쓴다거나 뭐 요 부분만 가지고 문항을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테이블로만 오면 우리가 변수 잡아가지고 딱딱 잘라가지고 쓰면 되니까. 프로즈 앤 컨즈 해달라 뭐 이런 것도 이것도 비교 중에 하나죠. 근데 비교인데 뭐예요? 프로로 비교하고 컨스로 비교하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훨씬 더 강의도 편하고 많이 써먹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만들면 되니까. 일단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잘게 쪼개고 잘게 쪼갠 것을 테이블로 만들고 변수로 만든 다음에 저장을 잘 해가지고 그걸 불러다가 문항을 만들고 하는 작업이에요. 블루프린트를 만들 때 어느 수준으로 내가 블루프린트를 만들 거야, 평가 블루프린트를 만들 거야, 아직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만큼 자세하게 아웃라인과 테이블을 뽑아가지고 그걸 저장해 놓고 그거를 불러다가 그거를 문항으로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정리된 것을 평가 전용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용부터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연습을 할 게 GS 테이블 연습을 할 텐데, 이거 제가 알려드린 분도 있고 안 알려드린 분도 있는데, GS 테이블은 구글 시트에서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예를 들어 이제 한글을 이제 구글 시트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거 할 때 보면서 합시다. 이거 이제 보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거 먼저 이그젬플 먼저 합시다. 제가 보면 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여기 우리 이제 구글 시트 아이디 있죠. GS24 할 때 연습할 때 그 다음에 range 있죠. range 준 거를 GS 테이블이라는 걸로 엮었어요. 그래서 구글 시트 가보면 우리 원래 구글 시트에서 뭐 있었어요? 처음에 구글 시트 가보면 이런 거 있었죠. 여기에서 EA11부터 뭐죠? E21까지 있는 요 있죠. 우리 왜 도요타 뭐
했었잖아. 데이터베이스 쭉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그쵸? 요거 전체를 예전에 가져올 때는 어땠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면 이 하나를 변수로 해가지고 뭐 조인을 시켜가지고 셀마다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걸 하는 건 궁휼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궁휼스럽잖아. 그러니까 윤결 교수님이 열심히들 산다 그러면서 한 방에 불러다 줄게 그러셔가지고 레인지 다 적어줘. 그러면 이제 GS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레인지를 적으면 뭔 일이 나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테이블 임포트 할 거야 물어보면 이제 요것만 되는 걸로 간단하게 예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면 요걸 주죠. 여기엔 이 셀에 있는 이거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서미션 하면, 죄송합니다, yes 누르고 서미션 하면 요게 돼요. 그래서 필드 리스트까지 메이커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불러서 여기까지, 뭐 이게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되는데 왜 한꺼번에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바이드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변수로 다 한꺼번에 오는 걸 레인지면 변수 리스트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아름답죠. 이게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여러분 안 해보니까 뭐 안 하니까 상관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좀 대박이다 이러고. 이게 변수 리스트까지 하고 여기 no라고 하게 되면 변수명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변수명이었으면 P1, P2, P3, P4 이렇게 해가지고 app 리스트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no가 없으면 첫 번째 row가 여기 있는 첫 번째 row를 아까 이야기했던 변수명으로 인식해서 얘 feature 이름이라 그러죠. feature name도 feature도 리스트로 만들어서 변수화 시켜서 한꺼번에 넘어옵니다. 이렇게 app 리스트가 이렇게 넘어오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 그 중에 몇 번째를 선택해라, 어째라 저째라 뭐 이런 작업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구글 시트에 정리를 한다, 데이터를. 내가 뭐 내게 만든 거를 정리를 하든 어쨌든 테이블 형태로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피어처 리스트 이름을 굉장히 잘 적어야 돼요. 직관적으로 잘 적어야 돼요. 적어 놓고 요거를 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로 왔기 때문에 이제 나와버리고 들어왔죠. 그러면 그 변수 중에 골라라, 그 중에 몇 번째를 골라라,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으로 넘어가요.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뭐 인간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다 2D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RDBMS라 해도 2D잖아. 뭔 소리야. 사람은 3차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애널리티컬한 그 테이블 같은 거 만드는 간단한 앱을 만들어 보면 좋잖아요. 아까 했던 거는 뭐 챗GPT에다가 타이핑 치고 있으면 좀 쪽팔리잖아. 뭐 그래도 상관없긴 없지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테이블 만들어 줄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뭐 테이블 컴페어링 뭐 어쩌고 뭐 테이블 컴페어링 뭐 아무 말이 나는 거야. 만들어줍니까? 안 만들어줍니까? 만들어줍니다. 교수님 깨져 보여. 또 징징거려야지. 또 안 보여. 뭐 보이는데 뭐 안 보여.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응? 스컬리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스컬리가 뭐라 그래요? 월드한테 뭘 더 바라냐고.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티컬 테이블 메이커, 이거는 제가 만들고 있는 건데 조금 이제 약간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를 계속 저도 이제 뭐
뭐 everyday 일어나면 내공 수련하듯이 이렇게 만듭니다. 보면 써보시면 약간 여기는 이제 좀 이런 거 만들면 조금 복잡하게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만들어서 정리해서 네, 여기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쪼개가지고 요 내용을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성준쌤 일어나 얼마 안 남았어 좀만 참아. 뭐가 제일 문제였어요 여기서? 탭을 만드는 까지는 됐어.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했어. 근데 뭐가 문제였어? 이 테이블을. 그것도 문제고, 그것도 맞아. 근데 문제가 아닌 게 맞는데 내가 지금 핵심은 뭐냐면 얘를 저장을 해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누가 써먹는 작업이야. 우리가 만들어서 누가 써먹으려고 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닌겐이 쓰는 작업이고 지금 여기는 우리는 뭐가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을 누구한테 줘야 돼? 기계한테 줘야 되는데 이걸로 넘겨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뭘 찾아라 어째라 작업이 안 되지. 얘를 뭘로 넘겨야 돼 결국에는. 아까 했던 GS 테이블 한 것처럼 얘를 변수 형태로 넘겨야 된다고. 근데 얘가 뭔가 주소를 줘서 import 함수를 써래. 해보자. 요거 주소 카피하고 주소만 카피하고 탭을 만들어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난 주소를 임포트 했지. 그래 안 그래? 주소를 임포트 한 거지. 그치?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대로 왔지. 그래서 내가 스페셜 앱을 만들어 버린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그러면 아무 말이나 테이블이 나와. 그걸 갖고 와서 내가 AI한테 주면서 그거를 변수화 형태로 줘야지.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뭘 하라는 둥, 문항을 만들어라는 둥, 뭘 거기 쓰라는 둥,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변수화하게 되면 내가 훨씬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 앱이 하는 이야기야. ATM이 하는 이야기야. 그게 비교 테이블이 됐든 뭔 테이블이 됐든 간에 변수 형태로 와야지. 그 다음 앱은 요걸 가지고 뭐 어떻게 처리하고 셔플을 하든가 무슨 뭐 링크를 때리든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야. 사람하고만 보지 말라고. 기계가 기계한테 줄 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심볼릭한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 주는 작업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고, 테이블화 돼야지 이 돈이 된다 그랬잖아. 내가 이거를 그냥 ATM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고. knowledge 마이닝을 하는데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돈이 된다니까. 네가 보고 나오니 좋군요. 이런 거는 그 컨슈머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고, 디벨로퍼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보내가지고 더 고차원적인 걸 하는 사람의 퍼스펙티브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아까 만들었던 그 앱이 유용할까 안 만들까 다 만들어가지고 임포트만 해도 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 와서 써. 갑자기 그런 앱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야, 이거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중간 단계를 뭔가 처리해주면 내가 엔드 게임을 만들면 여러분 저를 못 따라와요. 문항 생성기 제가 진짜 제대로 각 잡고 만들면 어떻게 따라올 건데. 근데 이런 짜잘한 도구들이 정말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니까 임포트해서 써서 가져오게끔 쓰는 겁니다. 아까 했던 뭐 이런 거 문항 같은 거 있죠. 문항도 만들어주면 테이블로 뭐 레디오에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주세요.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문항을 뭐 퀴즈를 주세요가 아니라 퀴즈를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서 변수로 딱 해서 줘야지 그걸 갖다가 뭐 셔플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구조를 맞춰서 똑같은 작업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테이블을 주고 바꿔주는 그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ATM 하고 있네. 맞다. 그래서 그럼 다 했네. 테이블 메이커 있고 어드밴스드 버전은 제가 그 싸가지고 변수 형태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뭐 그냥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쓰고 싶으면 쓰시고, 그죠? 간단한 애널리틱한 테이블 내가 만드는 것도 할 수 있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 분야의 어떤 테이블 만들어주는 거, 내 분야의 지식을 정리해서 테이블 형태로 딱딱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내가 앱을 만들 수 있겠죠. 문항 테이블 만들어주는 거, 뭐 루브릭을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것들 비교하는 내용 비교에 대한 테이블 만들어주는 거. 선생님들이 막 써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잘 쓰실 만한 비교 테이블을 각 컨비네이션을 잘 정리해서 해주는 거 이런 거 만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해서 정리된 걸 바깥에 있는 걸 불러와서 내가 변수화 시키는 거. 오늘 이제 GS 함수로 하면 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돈 된다니까. 내가 그렇지 않 돈 된다고.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카파가 자꾸 이 판을 전통적으로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원래 사람들이 했던 인간들이 그 굉장히 전문가들 지식을 정리하면서 했던 것을 AI를 활용을 해서 진짜 AI를 제대로 쓰는 쪽으로 가고 있는 역할을 해요. 트래디셔널 AI 개발자하고는 달라. 걔네들은 뭐 데이터를 막 때려 넣으면 AI가 다 해주는 전자동화를 해준 퍼스펙티브로 보는데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중간에 딱 잡아서 그 잘 활용되는 앱을 만들고 그 앱끼리 연결되게 만들고 그 앱을 오케스트라이팅 하는 앱을 만들어야 해서 계속 간다는 용어를 썼어요. 처음에는 로워 레벨은 뭐예요? 99.9%는 뭐 씁니까? 책 찾아보기 싫어가지고 챗GPT한테 이게 뭐예요? 물어보고 앉아있다고. 그런 인간들은 안 늘어. 그건 냅둬야 돼. 그래 놓고 뭐 제대로 나왔는데 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서브스크립션 해야 꼭 해야 되나? 이따위 소리 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요 말을 섞으면 안 돼.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준 거죠. 주면 뭔가 여러 단계를 굉장히 복잡한 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거를 처음에 Retriever AI라 그래요. Q&A AI라 그래요. 그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아주 이야기하잖아. 그렇게는 책 찾아보라고 모르면 귀찮아가지고 글은 자기가 쓰는 거지. 그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자기 스스로 단계별로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리피트 돌리고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오토매틱하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거 있죠. 그거를 에이전틱 AI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는 뭐예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예요. 말도 하고 소리도 내고 리피터 자동적으로 처리하고 뭐 최종적으로 결과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AI의 아웃풋이 다른 AI의 인풋으로 되게끔 연결시켜서 쓰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AI 에이전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밀리 앱은 뭐라 그랬어요? 그 카파스텔라라 그랬는데 패밀리 앱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어느 AI로 가야 될지, 어느 AI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엄마 앱 같은 걸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오케스트레이팅 AI라 그래요. 전체를 조율시켜준다 그래요. 에이전틱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파스텔라나 카파플래닛은 어느 앱으로 가야 돼? 이 앱 마치고 나면 이 앱으로 가. 예를 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 이 앱은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돼?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되는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 AI도 레벨로가 있다니까. 최종적인 것은 내가 뭘 만들고 있냐면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업 시간에 아니 이번 학기에 AI가 AI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지네시스 A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AI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AI가 AI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거의 거기 올 것 같아. 내가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만들어 그러니까 뭐 TR, TU 뭐 이런 거 보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도태됩니다. 잘 못 만들면 대충 AI가 만드는 AI보다 여러분들이 못 만들 걸 이런 앱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자꾸 카파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전통적인 관점을 자꾸 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쪽 다 별로 이렇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AI를 안 하는 사람한테도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가 하고 AI를 전통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얘가 너무 뭐예요? 아웃라이언한 거예요. 근데 디스트럽티브 해야 하네요. 딱 보니까 굉장히 디스트럽티브 합니다. 전통적으로 문항 생성하는 거 AI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가 또라이 같은 놈인데 또라이 같지 않으면요 세상 뒤집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반에서 우리 애들 가르치잖아요.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키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트러블을 계속 일으키는 것 같지만 내 밥그릇도 건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sometimes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트러블 메이킹 한다고 저번 시간에 아웃라이너, 뭐 아웃사이더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괜찮아요. 남한테 뭐 피해 주는 거 아니고 그 긴장감은 자기 밥그릇 건드리고 내가 해야 되는 길하고 좀 다르니까 나오는 긴장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틀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면서 짜증내는 게 저 사람들 왜 짜증내지? 나는 내 갈 길 가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님의 트러블 메이커 들으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길게 보면 너무 빠져드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